세계 최대의 물축제 송크란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송크란 직전에 치앙마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작년엔 떠나면서 내년엔 꼭 송크란에 태국에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끝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간 첫날. 아니, 축제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전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송크란을 기다렸지만 즐기고 싶지는 않았던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무기와 방패를 갖추지도 않았고 물총 대신 펜을 들었으며 제대로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쳤지만 쇼핑몰에서 불상에 물을 부으며 불상을 바라보던 순간과 사람들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았던 순간이 스쳐 지나가며 내가 바라던 건 안전한 유리창을 사이에 둔 딱 이 정도의 거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재미있는 척, 인싸인 척 무리하다 지치느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발을 담그는 것. 계획했던 영상을 찍지도 못했고 물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했으니 누군가에겐 정말 망한 송크란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답처럼 따르며 준비하는 축제의 방식에서 도망쳐 나만의 방식을 찾았으니 이것 또한 나름대로 축제를 즐기는 방식이 아닐까요? 잠깐 즐길 만큼, 즐거운 만큼만 즐기고 빠지기. 걱정과 우려, 고단함을 더하지 않고 쾌적하게 마무리하기. 저에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축제였습니다. 특히 숙소 앞 카페는 정말 명당이었습니다. 평소 일할 때도 시원한 에어컨에 개방감 있는 통유리가 좋아서 자주 오는 곳이고 10개 모으면 한 잔 무료로 주는 쿠폰 도장도 찍고 있는 곳입니다. 전날 들어오며 눈여겨봐두었던 맞은편의 클럽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바라본 맞은편 클럽은 뉴타운이라는 곳인데 낮엔 카페도 하고 저녁엔 맥주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야외 마당에 공사를 하더니 송크란 내내 물을 내뿜고 비트를 쿵쾅거리는 멋진 클럽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반 스케치하러 가는 시간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더니 노을이 지고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빼곡히 자리 잡았고 음악과 물놀이에 흠뻑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을 계속 뿜어대는 공간은 푸른 청록색 물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끝을 살짝씩 튀겨주며 물이 튄 것 같은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클럽의 메인 맥주 브랜드가 버드와이저라 매장 앞에 붉은 깃발이 강렬했고 붉은 벽돌과 푸른 물, 석양이 아주 멋지게 내려앉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야몰 앞 도로를 통제해 큰 사거리에 빼곡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축제장과 도보로 이동하기 좋은 곳인데다 주변엔 원래도 힙한 클럽과 바, 카페, 식당들이 많은 곳입니다. 처음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할 때도 이곳에 머물렀었고 여러 지역과 다양한 숙소에 한 달씩 머물러 보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치앙마이에 왔던 것처럼 돌고 돌아 다시 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송크란 축제는 처음이다 보니 이 거리가 이렇게 핫한 줄 몰랐습니다. 유리창이 가로막아 차가운 물줄기로부터 안전해진 카페 안에서 평화롭고 즐겁게 어반 스케이트를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마야몰 앞에 행사장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축제 며칠 전부터 기대와 설렘이 고조되었습니다. 핸드폰 방수팩도 준비하고 지퍼백에 지갑이랑 이것저것 야무지게 챙기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튼튼한 샌들도 꺼내두고 고글 대신 선글라스도 챙겼습니다. 떨어져서 위험할까봐 마스크 거리도 조립해두었습니다. 물총은 끝까지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물총을 들면 바로 표적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사던가 말던가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물총은 안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송크란 기간은 13일부터 15일, 3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일과 12일이 주말이라
황금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길을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저녁부터 시작될 테니 오전에 징자이 마켓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행사를 한다는 홍보 정보를 보고 인드라이브를 타고 징자이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전통 공연은 다음날 한다고 해서 김이 샜지만 워낙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곳인데다 아기자기한 볼거리도 많아 신나게 돌아다니며 잘 구경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로 들어오니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불상에 물을 붓는 의식인 소남프라. 이게 바로 전통적인 의미의 송크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불상에 물을 흘려보내는 잔잔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향기로운 물로 불상을 씻어내며 지난 한 해의 묵은 죄와 애군을 씻고 새해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의 경건한 의식이 바로 이 물축제의 기원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시 멈춰 있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태국인이 하는 기도를 유심히 보고 저도 조심히 따라해 보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왁자지껄하고 신명나는 물축제에서는 도망쳤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송크란을 즐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인근의 센트럴 페스티벌로 향합니다. 쇼핑몰로 향하는 무료 셔틀에 올랐습니다. 송크란 기간은 태국의 폭염 특보 기간과 겹칩니다. 태국엔 3가지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공식적인 구분은 건기, 혹서기, 우기라고 하는데 태국인들은 덥고 비 오는데 덥고 미치도록 더운 3개의 계절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더운 4월의 중심이 바로 지금입니다. 도저히 밖에서 뭘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쇼핑몰에서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불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원에 직접 가서 불공을 드리며 해야 하는 의식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곳곳에 제단을 차려둔다고 합니다. 공덕은 내세와 현세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믿음 아래 공덕을 쌓는 탐분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탁발하거나 새나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 등도 포함되죠. 이곳에선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각각의 염원이 적힌 불상에 물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 전 진짜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트럴에서 민만 일대로 향하는 무료 셔틀을 탔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뜨거운 햇살이 내려앉는 도로를 지나 마야몰에 가까워지니 길 양쪽엔 벌써 노점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야몰 앞 노란색 무대에선 벌써부터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림만을 지날 땐 노란 물통에 벌써 물이 찰랑찰랑거렸고 물총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엔 방수팩을 끼우고 가방 안에 든 지퍼백들을 다시 한번 단속하고 마야몰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쇼핑몰마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개장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송크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바다가 없는 치앙마이에선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기에 송크란 기간엔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무더위를 식히며 축제를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야몰을 중심으로 원림만, 싱크파크는 이미 거대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이른 시간부터 심장을 울리는 음악을 틀어놓은 싱크파크의 광장은 보고만 있어도 흥겨웠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살짝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송크란이구나. 근데 내가 저 틈에 끼어들어 물총을 쏘며 즐겁게 논다면 행복하고 즐거울까?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까? 1년 동안 송크란을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난 왜 송크란 축제장 바로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도 잠시 살펴보고 재정비하러 마야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금 연휴의 시작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어떤 휴일보다 북적거렸고 모든 식당과 상점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더웠던 하루라 수분 보충해줄 음료도 한 잔 주문하고
음료를 마시며 푸드코트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유튜브에 내 일상을 기록하기로 한 건 잘한 일이지만 과연 촬영하자는 마음 없이도 이 축제를 즐겁게 즐겼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걸까? 이 송크란 축제에서 나는 무엇을 바랬던 걸까? 한참을 고민 끝에 나는 그냥 송크란이 궁금했던 것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축제 현장에서 물총을 사려던 계획과 12일부터 15일까지 송크란 축제의 일정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올드타운 근처에서는 피부병과 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걱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들뜬 마음으로 인해 발생할 미끄러짐이나 분실을 비롯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우려를 감수할 만큼 전 송크란을 제대로 즐길 만한 열정과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축제의 메인 행사를 위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때 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마다 물총과 물 양동이를 들고 신나는 표정으로 서로에게 물을 쏘아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차가운 물을 끼얹는 사람과 그 물을 오롯이 맞으며 더위를 물리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 본격적인 송크란 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인 11일 토요일의 저녁. 행사가 시작되는 순간 시작과 동시에 나만의 송크란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면 축제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무지 혼자서는 저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걸어오며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축제의 에너지 속에 나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거리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로 들어오는 길엔 송크란을 이제 막 준비 중인 곳들도 많았습니다. 거리에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고 싶었지만 숙소에 돌아와 개운하게 씻고 에어컨을 켜고 좋아하는 과자를 종류대로 꺼내 시원하게 맥주를 즐겼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파스칼의 명언입니다. 모두가 미치는 전쟁 같은 축제에서 빠져나온 것. 그건 포기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나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도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러 가는데 반대로 숙소에 와서 홀로 맥주를 즐기는 나는 고요한 방에 혼자 머물며 불행을 덜어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 송크란 기간 중입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결과입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도서관도 휴무고 도심 속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낮이고 밤이고 축제 열기가 무르익어 어딜 가나 물을 맞을 테니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엔 저녁에 숙소 앞에만 잠깐 구경하고 무더운 낮엔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두기로 했습니다. 저녁엔 잠깐 바람 쐬고 축제가 끝나고 미세먼지가 괜찮아지면 한적해진 치앙마이의 매력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남들 노는 주말에 일하고 다들 일하는 평일에 놀던 저이기에 여행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온 과정을 통해 가장 나다운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송크란 기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저녁은 간단히 배달시켜 먹고 밀린 업무들도 부지런히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은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겠죠.
그냥 잠시 멈출 뿐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송크란 기간 동안의 황금 연휴를 열심히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잠시 길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멀리는 아니고 숙소 앞에 송크란 현장이 보이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치앙마이에 온 후로 더 자주 하리라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던 어반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드타운의 타페게이트 근처를 찾아가서 어반 스케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는 건 어떻게 가더라도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내 손을 움직이고 설렘이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딱 이만큼의 거리가 저에게 딱 적당한 거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이란 거창하고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고요한 상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페 앞 야외 자리에 자리 잡은 전사 덕분에 대리로 물총 쏘는 기분도 느껴보고 서로 물총을 쏘며 스쳐 지나가는 축제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전투의 현장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은 무빙을 배달시켰습니다. 이토록 복작복작한 골목인데도 오토바이가 무사히 저녁 검 안주거리를 배달해주어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밥 친구는 방콕에서 라이브를 하며 송크란을 즐긴 유튜버 방콕김 채널의 라이브였습니다. 송크란의 생생함은 유튜브 라이브를 보며 대리만족했습니다. 내가 바로 태국 치앙마이 송크란의 한가운데 있지만 말이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치열한 전투 현장은 멀리서 보니 즐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비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 말을 송크란 축제에서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제 송크란은 적당한 거리를 두었기에 완벽한 희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즐거움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뛰어든다고 해서 나까지 그 물결에 휩쓸려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 세상의 속도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다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과감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끝에 여러분만의 쾌적하고 완벽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 눈엔 1년을 기다려놓고 망해버린 송크란일지 몰라도 저에겐 진짜 나를 발견한 성공적인 방콕이었으니까요. 배달시킨 무빙과 찹쌀밥을 먹으며 인터넷으로 송크란을 한참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얼음이 다 떨어져서 편의점을 나가야 했습니다. 숙소 앞 편의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앗간처럼 지나는 길목이었습니다. 특히 고단한 물놀이 전후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전투 식량을 구입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크란을 정말 몰랐던 게 맞는 듯 편의점의 얼음은 동이 나고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돌아나와 숙소로 돌아가려던 그때 숙소 앞이라고 방심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얼음이 떨어졌던 덕분일까요? 송크란을 완벽히 피한 줄 알았는데 물을 제대로 맞아버렸습니다. 찔끔 묻히는 것보다 오히려 확 맞아버리니 생각보다 시원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숙소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바꾸어 숙소 앞 카페의 야외 의자에 앉아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하루하루 송크란 기간이 더해질수록 열기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화려한 퍼레이드에 손도 흔들고 흥겨운 음악에 발도 구르며 구경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송크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홀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물에 젖지 않겠다며 도망치는 것보다 혼자 축제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젖어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이라지만 이번 송크란은 유독 저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비록 한 번뿐이었지만 물을 맞고 나서야 이 축제의 열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의 한가운데는 아니었지만 가장자리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도 잠잘 시간이 한참 지나 졸린 눈을 비비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요한 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의 평온한 오늘도 응원합니다.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고 다시 차분해진 치앙마이에서 저만의 삐뚤빼뚤한 궤적을 계속 그려나가 보겠습니다.